네,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냉면값 16,000원. 요즘 이 시간에 물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솟는 물가가 참 걱정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냉면, 이제 한 그릇에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뿐 아니죠. 음식값 중에선 짜장면이 연초보다 8.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 그릇에 6,200원 정도입니다. 칼국수는 8,200원대, 김밥 한 줄은 3,000원이 됐습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점심 메뉴 8개의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생활 필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필품 3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밀가루가 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용유도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초보다 값이 내린 건 달걀, 샴푸 딱 2개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유통기한 쓸래요.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90일이 더 늘어납니다. 오래 두고 팔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좋아하겠구나 싶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모양입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져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업체로서는 제품마다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실험도 해야 하는 만큼 소비기한 표시 동참에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식품기업은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이라고 표시할 예정인데요. 결국 음식 쓰레기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유통기한만 지난 제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것으로 인식돼서 오히려 식품 폐기가 더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이딴 우려에 일단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연 10% 수익, 원금 다 잃을 판. 개인 대 개인 투자, P2P 상품 얘기인데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지만 실제로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자칫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상품에 투자하면 해당 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등록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중도 해지도 안 되는 만큼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